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새롭게 공개 의무가 부과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 관리비, 청소비, 수선 유지비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해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요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는데요. 앞으로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자는 관리비와 회계 감사 결과 또 공사 및 용역 계약세 등의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윤지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정보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두 지역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구, 영등포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두 지역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개발지이기 때문에 정비효과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시세 차익을 보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이제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다. 좀 단연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리만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이라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활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의료시설인 건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제 도보로 한강공원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또 어린이대공원까지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입지적으로 거의 완벽한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는 기본이고요. 또 추후 실거주 하시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님의 첫 번째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김윤지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있어서 누구나 잘 알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지는 어떨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이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그 직장인 수요가 있다는 점이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호선 그 영등포 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방의 신길역 같은 경우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큰 장점, 입지적인 장점이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이제 5호선이 있는데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직장인 노선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이곳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의도, 광화문, 공덕 이런 지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이제 1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1호선을 이용하셔서 용산으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다른 도심에 비해서 이 그 임대 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으로도 이제 넓은 평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 장점이 있고요. 이 지역의 그 주변 환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빅마켓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이제 대형마트와 그 복합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그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바로 여의도가 있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5분 내외로 이제 진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서쪽으로는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강 건너에는 상암 DMC,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이제 20분 내외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상암, 여의도, 용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직장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이제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런 업무단지마다 이제 최소 이제 16만 명에서 25만 명 내외 그 직장인들이 이제 그 직장인들의 그런 임차 수요를 좀 추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지역들과의 업무 그 접근성을 따져보았을 때도 이 영등포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임대 수요가 존재하게 될 그런 수혜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정부의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곳 영등포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 개발지인데요. 영등포 중에서도 해당 이제 이 인근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도 그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는 만큼 변화에 따른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 우수한데요. 1호선, 5호선을 이용한다면 주변에 뭐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공덕, 광화문 같은 업무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로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등포 여의도가 이제 3도심의 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서울 전 지역의 그런 어떤 지역과 대비해 봐도 그 위상이 결코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 그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이 영등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화가 개선이 될수록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지하 사업, 각종 지하 사업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제물폭길 지하 사업과 그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이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어느 정도 좀 있어 왔습니다.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서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요. 제물폭길 지하 사업입니다. 이제 차량 도로를 이제 지화하고 또 이제 지상에 있는 도로와 공원을 좀 가꾸면서 복잡한 전체를 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고요. 또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또한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의 이런 지하 사업의 목적이 정체 해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구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 또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뉴타운 개발지입니다.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가 이제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때문에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이게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이제 그 분양가 대비 이제 2배 이상을 갱신하는 그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타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뉴타운 개발이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그 가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미 이제 또 유명 건설사의 그 오피스텔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그 건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공사 현장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까지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그 지역의 그 기초가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안산선 착공이 이제 올해 들어가는데요. 그 영등포역을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 신안산선 연장으로 인해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서울 이제 웬만한 지역의 그 중심 업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허브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제 접근성 굉장히 좋아지고요. 멀티 역세권으로서 이제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금융도시로서 위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기에 굉장한 사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의도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그 굵직한 복합 그 건물들이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창출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그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입니다. 63빌딩이 이제 4.5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IFC몰의 2배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또 이제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을 하게 될 예정인데 2020년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현재 그 MBC 옛 사원 용지에도 49층의 그 초고층 복합 건물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그 개발 호재들이 이제 영등포, 여의도로 들어가는 이제 길목인 영등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와 이제 그 교통과 업무 호재를 갖춘 서울 중구나 강남과 이렇게 뭐 겨루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서울의 그 유일무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호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2030 서울 플랜이나 뉴타운 사업으로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영등포구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시세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 지역의 1.5룸의 이제 시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매가가 이제 2억 2,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세를 오시게 되면은 2억 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 이제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 임대 금액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수익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기대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시에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갭 투자 아니면은 이제 월세 수익을 예상하시고 가실 텐데요.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문제 보셔야 될 지역이 많은 그 젊은 층들의 이동이 많고 많이 모여드는 지역인데요. 이 영등포구가 서울 마포구, 강남구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최상위권을 위치한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그 수요들이 이제 그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구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지구와의 그런 그 접근성도 굉장히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제 그
그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아크로타워의 그런 인근 아크로타워가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이 되면서 인근의 이제 동반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동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곳은 또 어떨까요? 입지 알려주시죠. 네.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입구역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건대입구역은 이제 뭐 한 번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저녁, 주말, 뭐 낮에 할 것 없이 정말로 많은 이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서울 내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하철 노선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강남과 시청을 그 연결하는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정거장만 이동하시게 되면 강남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어서 이제 강남 접근성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먹자골목 그리고 이제 대기업 상권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들어오면서 배우의 주상복합들이 이제 질비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기업과 그리고 젊은 층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대형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젊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주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그 뚝섬 한강공원이 있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겠고요. 또 역 한정거장 거리로 그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 건국대학교 안에 또 이제 큰 호수가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이용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 그리고 또 이제 생활 편의시설, 의료시설까지 공원까지 갖춘 제대로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대학교와 이제 대형 병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직원 및 그 병원 관계자 그리고 학생들의 탄탄한 임대 수요가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거주 요건이 너무 좋아서 외부에서 이제 교통 편의 때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 상승기에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와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교통 때문일 텐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과 바로 강 건너,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이제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서 강북이지만 강남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수요층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고 있고요. 또 인근 이제 성수 IT밸리의 직장인들도 이제 주된 임대 수요층의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더블 역세권을 주목을 더더욱 하시는 이유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직장가의 이제 이동 경로에서 중첩되는 역세권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쭉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수요가 늘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7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과 두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니까 출퇴근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호재로 이제 좀 상권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국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양동, 구이동, 그리고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상권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이 밀려나는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상권이 죽기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를 두고 이제 양쪽으로 대학 상권과 이제 대기업의 상권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기존의 상권을 이제 받쳐줄 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주된 소비층으로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외국인들의 그런 방문과 거주가 30% 정도로 이제 늘어났고요. 건대 먹자골목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길의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제 건대 로데오 거리에서 이제 성수로 넘어가는 길의 상권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상권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상권 및 유동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호재로는 이제 2호선을 좀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2호선 구간 중에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신답 성수로부터 이제 잠실 지하철 구간의 지하 사업이 이제 검토 중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구간,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강변역의 이제 고가철도인데요. 도시의 이제 단절을 좀 불러일으키고 또 토지 이용 효율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성장의 이제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상업 지역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 사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또 주변 상권과 업무 시설들을 이제 개발해서 건국대 인근 지역을 신촌 거리를 넘어서는 서울 최고의 그런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 등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미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계속되는 인구 증가 및 불편 증가로 인해서 내년 총선 및 앞으로 정책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이제 이 역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근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이제 서울 강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이제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국대, 세종대 등 이런 학교 용지가 많고 또 이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그 일대에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이북에 그런 다른 자치구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좀 더뎠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상업 용지가 그 금천구 다음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상업 용지를 가장 많이 늘릴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여지가 높은 지역이 바로 광진구여서 앞으로의 이제 기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상업 용지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지 지정으로 고밀 그리고 복합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도 자양 1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에 이게 심의를 통과해서 올해 9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서울 동부지검과 또 이제 그 이전한 자리와 또 KT 부지의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와 행정, 상업, 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요. 또한 31층의 규모의 그런 업무 빌딩 그리고 34층의 호텔 및 오피스텔, 대형 문화공원과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등 첨단 업무 복합 단지의 그런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대형 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부지에 이제 지상 32층의 복합 시설을 구성을 해서요. 그 버스 진출입을 좀 원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동서울 터미널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현대화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2020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광진구의 그런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킬 또 하나의 대형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준공역이 있는데요. 이거 준공역 일대에 오는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그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에 이제 이미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지난 2016년 2월에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곡동 일대를 의료, 교육, 업무 그리고 연구 업무 전 중심의 그런 특화된 전략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요. 의료행정타운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문화공연장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생활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병원 하나가 이제 가져오는 효과와 임대 수요도 엄청난데 의료 복합단지 확장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을 상당히 활성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의자형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첨단 업무 복합단지 등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반적인 시세 흐름 어떨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의 그 시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시에는 기준 가격이 2억 9천에서 한 3억 4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이용하실 때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수익이 80에서 9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 이용 시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신 김윤지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가 좋은 부동산 시장을 만들까요?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더욱더 상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 미리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네,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고 많은 업무단지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하철 영장 사업까지 있는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는 강동구 성내동 지역에 스리룸을 주시하시면 좋겠고,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GTX라는 큰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량구 상몽동 지역을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똑똑 가이드부터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3억 1,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팀장님과 강동구 성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먼저 알려주시죠. 네, 강동구 성내동 지역, 이 지역의 입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안에서도 둔총동 다음으로 지가가 높은 곳인데요. 또 송파구 옆에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내동은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5호선이 있는 강동역과 지하철 8호선이 있는 강동구청역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호선은 고덕상업 업무지구와 서울 중심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고, 8호선은 법조단지와 잠실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은 둘 다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도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위치해 있고, 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롯데시네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강동구청 보건소, 강동경찰서 등 공공시설들이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성희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등 학군 또한 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여가생활 및 녹지환경까지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상일동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상업 업무단지, 미사 지식산업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광진구에 구의첨단 업무지구가 있어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있어서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생활 인프라, 녹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서 살기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내동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며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성내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인접해 있어서 강남 인프라를 또 쉽게 누릴 수가 있는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성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과 올림픽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로 인해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주택 수요가 발생하여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 최대 규모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 첨단 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6만 2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협회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있고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동구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동역이 있는 5호선과 강동구청역이 있는 8호선을 이용이 가능한데요. 5호선은 상일동에서 한암까지의 연장 사업이 내년 4월에 개통될 예정에 있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의 연장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과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 예정이라 강동구의 차량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려지면서 지금의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고속도로라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정말 많은데요. 천호 성내 재정비 사업도 그렇고 지하철 연장 사업,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시세는 어떨까요? 네, 강동구 성내동 지역의 다세대 주택의 3룸의 시세는 매매 시 3억 1,500부터 3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부터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부터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수익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이용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4,500만 원부터 1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많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을 같이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주변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많아 곧 연장될 5호선 강동역 인근의 지하철 5분 거리 내의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또 성내 천호 재정비 지구로 인하여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위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인데요.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랑구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떨까요? 네, 중랑구 상봉동은 인근에 망우역과 삼봉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망우역과 삼봉역 사이에 있는 주택들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망우역은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상봉역은 7호선이 이용 가능한데 강남 지역까지도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선호도가 높은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망우역과 상봉역이 동일하게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를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주요 업무지가 있는 서울역, 용산역, 공덕역 등을 지나가고
또 춘천과 강릉 등 유명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경춘선과 KTX가 있는 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청량리역과도 지하철과 버스로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도 매우 우수하지만 생활 인프라 또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별내 신도시, 갈매지구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봉화산과 용마공원이 있고 조금 더 이동하시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잡혀있는 중량청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들이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위쪽에는 올해 상반기 이주를 마치고 착공이 들어가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해당 지역에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아래에는 면목 팩션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의 많은 개발들로 인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망우역 역세권이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하기에도 참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파트였거든요. 이 주변에 개발 호재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량구는 그동안 서울 안에서도 그 개발이 너무나 늦어져 왔었는데요. 개발이 늦어진 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노선이 있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얼마 전 AV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 비노선의 정착지인 망우역이 되겠습니다. GTX 비노선은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석과 인천을 연결하고 그중 주요 지역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TX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에서 면목, 신내역까지 가는 경쟁철인 면목선이 조기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봉동뿐 아니라 중량구는 교통의 핵심 지역인 청량리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상봉터미널이 초고층 주사폭합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작에 개발이 되었어야 했었는데요.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2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3개동이 들어오면서 백화점, 업무시설, 주거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 차량기지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약 5만 평 부지에 의료 실버 산업과 같이 4차 산업단지들이 조성될 예정에 있는데요. 일자리가 약 2만 4천 개가 생겨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교통의 핵심이었던 동부간선도로는 침수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가 계속되었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상 1개였던 노선을 2개로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여 지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중량구로 이어지는 길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기존에 있던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개발은 약 2조 4천억이 투입되는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봉과 망우역 사이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9천 평인 이곳에 터미널을 연계시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의 중심에 중량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호재들을 보시면 삼봉동 일대의 더욱더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과 더불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될 지역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개발 호재 정말 많은데요. GTX 비노선 개통, 또 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랑 코엑스나 중랑청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이 중랑구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시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GTX가 있는 망우역과 7호선이 있는 상봉역 사이에 상봉동 지역의 시세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매매 시 2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금은 2억 3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 시에는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수입 70에서 80만 원 예상이 되고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실투자 금액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전문가의 상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개발 호재가 워낙 풍부해서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해당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GTX로 인하여 부동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을 것 같고 또 다양한 개발 호재, 상봉터미널, 중량코엑스, 그리고 GTX 같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하여 미래 가치가 풍부한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서울 안에서 2천만 원대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지금은 저평가돼 있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에 실제 와보시면 많은 공사 현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이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택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상봉동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적은 금액으로 미리 투자하신다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해당 지역은 이제 막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핵심적인 중요한 개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류지만 팀장님이 무료 세미나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주제가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00번으로 문의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많이 알려주셨어요. 유익한 정보로 저희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톡톡 가이드.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저희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니까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주시고요. 똑똑 부동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